2018년 P2 기출문제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일 슬릿에서 회절하여 스크린에 직접 도달한 빛과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든다. 빛의 파장은 람다이고 슬릿과 스크린의 중앙점 P를 잇는 선으로부터 거울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P의 밝은 무늬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D와 람다는 L보다 매우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설명이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는 중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의 밝은 무늬가 형성되었다에다 일단 밑줄을 그시고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와 람다는 L보다 매우 작다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여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기억부터 꼼꼼히 풀어봅시다. P에 동시에 도달한 두 빛의 위상차는 2분의 파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P점에 동시에 도달한 두 빛 위상차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는 빛이 직접간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에 반사된 빛이 P에 도달했대요. 근데 도달한 다음에 P점에 밝은 무늬가 형성되었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밝은 무늬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해 봅시다. 자, 두 빛이 한 점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두 빛이 만난 점에서 밝은 무늬이다.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중슬릿 공식처럼 푼다고 해서 경로차 같은 거를 따지시면 틀립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두 빛이 만난 점에서 밝은 무늬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경로차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단순히 두 빛이 마루하고 마루로 만나거나 골하고 골이 만나면 우리가 밝은 무늬를 형성하거나 보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점은 보강점이죠. 그러면 두 빛이 만난 점에서 밝은 무늬가 나오려면 마루하고 마루나 골이나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빛이 만난 점에서 밝은 무늬가 되려면 같은 위상으로 두 빛이 만나야 된다. 이 두 개는 같은 위상이죠. 두 개는 같은 위상이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두 빛에서는 보강이 되면서 밝은 무늬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위상은 위상차로 표현하면 위상차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위상차가 2파이다. 또는 360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이것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이번이 이 문제 말고도 기출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할 때 P에 동시에 도달한 두 빛에서 위상차는 2분의 파이다는 틀렸죠? 해놓으시고 두 번째, P에 동시에 도달한 두 빛을 가지고 위상차를 언급할 때는 밝은 무늬니까 위상차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경로차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슬릿 공식 같은 거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스크린에 형성되는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작아진다. 니은은 이제 간단한 이야기죠. 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중 슬릿 문제는 이렇게 슬릿이 두 개 있는 것을 이중 슬릿 문제라고 하고, 단일 슬릿하고 거울을 더한 문제는 이렇게
단일 슬릿이 하나 있고 밑에다가 거울을 깝니다. 그러면 이때 D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구멍 중심, 슬릿 중심부터 슬릿 중심까지가 거리가 D이고요. 마찬가지로 단일 슬릿과 거울 문제도 구멍 중심부터 거울에 비친, 이게 거울에 비쳐 있죠? 거울에 비친 단일 슬릿의 구멍 중심까지의 거리가 D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단 하나, 여기서는 두 빛이 이렇게 직접 가면 여기서는 거울이니까 빛이 하나는 직접 가고 하나는 반사돼서 가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위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중슬립 무늬는 이렇게 가운데가 밝은 점이고 쭉 이렇게 규식대로 그려준다면, 단일 슬립과 거울 문제는 가운데가 어두운 점이고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점, 밝은 점, 어두운 점, 밝은 점, 이거를 교대로 그려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슬립과 단일 슬립 더하기 거울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무늬를 그릴 때는 위상이 반대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무늬는 반대로 그려준다. 그러면 이제 이중 슬립에서 보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강 공식은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이게 보강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슬립 더하기 거울에서 보강 공식은 이렇게 표시하고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게 보강 공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무늬가 반대로 생기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죠. 무늬 간격 이렇게 얘기했죠.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 이동시키면 스크린에 형성되는 간선 무늬 사이의 간격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를 적용시켜서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무늬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요 무늬 간격을 답하시오. 요게 질문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울을 연장해서 보는 게 편하니까 거울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당연히 슬릿이 있겠죠. 똑같은. 그러면 똑같이 슬릿을 그려서 요것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도 그려주고 이따 연장선도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이 상황에서 D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늬 간격 D는 슬릿 간격 D는 구멍 중심에서 구멍 중심까지니까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니까 여기는 ED가 되겠죠. ED. 요게 체크 포인트고요. 그러면 무늬 간격 공식을 아래쪽에다 적으면 무늬 간격 델타 X는 L 곱하기 ED분의 람다가 된다. 해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상황에서 D를 키웠대요. 문제에서 D를 키우면 당연히 무늬 간격은 작아진다. 그래서 무늬 간격 공식을 거울과 단일 슬릿 문제로 바꿔서 이렇게 단일 슬릿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스크린에 형성되는 간선 무늬 사이의 간격은 작아진다. 해서 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죠? 자, 디귿이 이 문제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데 디귿은 별표. 자, 그리고 잘 읽어봅시다.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람다만큼 이동시키는 동안에 P에서 어두운 무늬가 관찰된다.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로 돼 있죠.
거울의 위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람다만큼 이동시키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관찰된다. 이것을 분석하래요. 그러면 뒤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P는 밝은 점이야. 근데 어두운 점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얘를 이동시키면서 경로가 바뀌겠죠? 얘가 위로 갔으면 경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경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P는 밝은 점이니까 경로차 공식은 이렇대요. 근데 어두운 무늬가 되고 싶으면 이제 반대로 공식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P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P는 보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P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어느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밝은 무늬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이동시켜서 경로차가 증가한다면, 람다 다시가 된다면 경로차가 표시 경로차가 람다, 2람다, 3람다가 되면서 어두운 무늬가 되면 돼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경로차가 증가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였다면 경로차를 증가시킴으로써 경로차가 람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 경로차가 이것이었다면 경로차를 증가시킴으로써 2람다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라는 얘기겠죠. 즉 증가되는 경로차를 생각해보면 람다 2-라고 적고 델타 2-라고 적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면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로 바뀌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증가되는 경로차를 계산해서 이것이 이만큼이 되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슬릿이 있고요. 이렇게 슬릿이 있고 직접 가는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거울이 있고요. 거울은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가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P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가운데가 대칭이니까 가운데다 선을 긋고, 전체가 2분의 1 L이 여기고 여기는 D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맞죠? 근데 이 거울의 위치를 위로 옮겼대요. 이만큼. 그러고 나서 옮긴 위치는 람다만큼 옮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빛의 경로가 올라갔다 도착하는 걸로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건 지웁시다.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거를 지우고 깔끔하게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경로, 요 경로보다 두 번째 경로는 경로가 길어졌어요. 그게 얼만큼 길어졌는지 분석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를 직각으로 하는 게 보통 경로차 분석하는 데 기본이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요게 L이면 요 길이도 L이라고 하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간 경로는 요 경로를 랑 똑같겠죠? 길이가? 그러면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요것이 델타 2-인데
델타 2-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로는 L이고 L로 같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궁리해야 될, 자 잠깐만요, 증가된 경로차고 이 델타 2-죠. 요것이 2분의 1 람다인 거를 증명하면 바로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자 이제 이 그림을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 델타 2-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림에서 델타 2-는 사인으로 합시다. 미안합니다. 사인 세타는 람다분의 델타 2-. 그러므로 델타 2-는 람다 곱하기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델타 2-니까 2 람다 사인 2세타라고 꼼꼼하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 각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합시다.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죠. 그리고 요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하지 말고 탄젠트 세타를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요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L분의 D 더하기 람다로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타가 작을 때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고 적을 수가 있고, 슬림 문제에서 이 각도는 보통, 또는 이 각도는 굉장히 작은 각도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매우 작으니까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델타 2-는 2 람다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 실수했죠. 미안합니다.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2 람다 탄젠트 세타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물개 표시. 그러면 얘는 2 람다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 L D 더하기 람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 요것이 뭐하고 똑같은지를 보면은 2분의 람다보다는 커야 돼요. 같거나 커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다 없어져도 되니까 크다. 그래서 2분의 람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람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람다를 앞에 놓고 4 곱하기 L분의 D 더하기 람다 보다 람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약분 그러므로 4 곱하기 L분의 D 더하기 람다가 2분의 1보다 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문제 조건에서 얘와 얘는 얘보다 매우 작다. 그러므로 얘는 거의 0이에요. 0. 그러면 얘는 틀림. 해서 맨 처음에 논리로 돌아가서 자, P점이 보강점인데 어두운 무늬가 나타내려면 증가되는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만큼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 증가된 경로차를 따져봤더니 이만큼이 되더라.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쭉 그림을 보면서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봤더니 논리가 틀렸더라. 그러므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마무리 멘트를 하면 자, 람다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람다만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무늬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람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 왜냐하면 빛의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람다만큼 옮겨봤자 무늬의 변화는 거의 없다. 해서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풀고 나면 이제 지식을 아는 사람이 풀 때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답은 2번.